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작된 긴 공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집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곳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리는 듯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밤 사라졌고 이후로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가 밤마다 창가에 인형이 놓여 있다던가 하는 기묘한 현상들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모험심 강한 네티즌 몇 명이 실제로 그 집을 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손전등을 챙기고 늦은 밤 몰래 그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밤 그들은 한옥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오래되어 거의 무너질 것처럼 보였고 창문은 깨진 곳이 많아 거센 바람이 불면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마룻바닥은 삐걱거렸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은 오랜 시간 사람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손전등이 집안 여기저기를 비추자 벽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 그림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고 그들 뒤에는 웃고 있는 인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문을 열자 찬바람과 함께 머리카락 한 움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누군가의 긴 머리카락인 듯 그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네티즌들은 바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들 중 한 명이 창문을 부수기로 했고 드디어 창문 하나를 깨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창문 난간을 넘어 도망치려던 순간 집안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마치 쇠사슬을 끌고 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둘러 창문 바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탈출한 후 뒤돌아본 한옥집은 이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날 이후로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들이 보았던 인형이 꾸준히 등장하며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명은 견디지 못하고 무속인을 찾아갔고 무속인은 그 집에는 원한을 품은 것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속인은 그들에게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로 네티즌들은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은 그렇게 또 한 번 잊혀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이 이야기에서 파생된 각종 괴담과 추측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그저 오래된 도시 전설이라며 흥미롭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결코 그날의 소름 끼치는 경험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이 이야기 중 하나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두려움을 안긴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 밤의 방문자다. 제1장 첫 번째 만남. 젊은 대학생 민수는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 마을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서 밤이 되면 공기가 차분해지는 곳이었다. 늦가을에 어느 날 민수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찬 공기를 맞으며 깨어 있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즈음 민수는 밖에서 들리는 희미한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그의 집 앞에서 멈추는 듯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억누르며 민수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커튼 뒤에서 밖을 내다봤다. 그러나 어두운 거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달빛에 비친 안개가 길이를 뒤덮고 있을 뿐이었다. 제2장 이상한 기운. 그날 이후 민수의 집 앞을 서성이는 발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모두 그저 바람 소리나 동물 때문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발소리는 더욱 가까이 들려왔다.
마치 현관문 앞에 서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현관문을 한번 쳐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문을 열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제3장 그림자의 정체하는 알밤. 민수는 평소처럼 발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발소리가 그의 집 주위를 맴도는 듯했다. 그 순간 민수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문 커튼 사이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다. 심장이 뛰는 것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민수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살짝 열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저 스산한 바람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민수는 단단히 결심했다. 반드시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리라. 제4장 마주침. 다음 날 민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긴장하면서도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민수의 집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그날 밤 친구들과 민수는 온 집안에 불을 끄고 예상되는 시간에는 침착하게 기다렸다. 새벽 2시가 되자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마치 발소리의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친구들 중 하나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발소리가 나던 방향을 비췄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멎었다. 현관문 앞에는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어렴풋한 형체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으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까만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림자는 그들을 잠시 응시하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제5장 진실의 순간. 친구들과 민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아침이 되고 그들은 마을에 오래 사신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은 채 그들에게 오래전 마을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다. 몇십 년 전 이 마을에 홀로 남겨진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길을 걸으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 여인은 결국 실종되었고 그 후로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밤마다 마을을 떠도는 거라고 믿게 되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 그림자는 아마도 돌아오지 않는 이를 기다리며 길을 떠도는 여인의 영혼일지 모른다는 것을. 제6장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 후로도 민수는 때때로 발소리를 듣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그녀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하길 바래요. 어쩌면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수는 이제 그 발소리가 그다지 두렵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그에게 인생의 덧없음과 잊혀진 약속들의 무게를 상기시켜주는 소리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모임이 끝난 뒤 민수는 종종거리며 밤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긴 했지만 밤 공기 덕분에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집으로 가까워질수록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의 집은 꽤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집으로 가는 길은 주변에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산길을 지나야 했다. 민수는 이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발걸음을 옮길수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술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의식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발소리였다. 마음이 급해진 민수는 속도를 내어 걸었지만 뒤따르는 소리도 덩달아 빨라졌다. 겁에 질린 그는 결국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소리도 그를 쫓아오는 듯 더 빨리 다가왔다. 민수는 숨이 차올라 잠시 멈춰섰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공포감에 사로잡힌 그는 다시 뛰기 시작했고 집까지 전속력으로 도착했다. 문을 잠그고 한숨 돌린 뒤 민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깜짝 놀란 민수는 뒷걸음질치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술에 너무 취해서 환각을 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기운은 떨쳐낼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이상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흰 옷을 입은 여자 산길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새빨간색이었고 입가는 기이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는 꿈속에서도 그 여자를 피해 도망쳤지만 끝내 그녀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깼다. 이튿날 민수는 어젯밤 경험한 일이 신경 쓰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다들 농담 취급하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날 밤에도 이어졌다. 이번에는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민수는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난다고 느꼈고 조심스레 다가가 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다. 대신 창문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날 민수는 근처의 용암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당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어쩌면 그 여자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무당은 민수에게 어떠한 의식을 치르면 그녀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민수는 무당의 말에 따라 의식을 준비했지만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그녀는 그의 꿈에 나타났다. 의식을 치르기 전날 밤 민수는 마지막으로 여자의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되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산길이 아닌 민수의 방 안에 서 있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고 그 순간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썩은 내음이었다. 이젠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민수의 목숨도 위협받을 것 같았다. 결국 무당의 도움을 받아 의식을 치르던 날 민수는 다시 그 꿈속 상황을 맞이했다. 꿈속에서 무당이 알려준 대로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를 기억해줘라고 답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예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았던 실종 광고 속 소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였다.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민수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집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그녀를 위해 집 근처에 작은 위령비를 세우고 매년 그녀를 기억하며 꽃을 바쳤다. 그렇게 그녀는 비로소 안식을 찾은 듯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의 꿈을 떠올리며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그 이야기는 즉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